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아침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4월 15일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은 후보 추천 작업에 돌입해서 거기에 모두 관심을 갖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1월 29일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자 13명을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 가운데 기소된 피고인 4명,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병도, 그리고 송철호 시장 휘하에서 부시장을 했던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그리고 청와대 균형비서관실의 장환석 행정관, 이 4사람이 각각 민주당 공천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상태에 있고, 나머지 3사람도 거의 아마 대부분은 민주당 공천으로, 송병기는 남구에서, 울산 남구에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익산에서, 장환석 전 행정관은 중랑구에서 각각 공천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뿐 아니라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검찰과 싸울 것이다, 우리는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후보해서 당선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곁들여서 그들의 변호인마저 검찰을 공격하는 대열에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폭 집단이 결백을 증명하려는 듯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검찰을 공격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이 온갖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그 탄막을 뚫고 밝혀내고 다지고 다진 70쪽짜리 공소장에는 그들의 행적 하나하나가 다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명백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론 추적으로도 100일하에 드러난 사실들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4명 중에서도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해서 그가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요지부동의 사실이 전부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그냥 목청만 돋워가지고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소로 제기했다, 이렇게 울부짖듯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고압적인 행태는 어떤 저명한 정치학자가 말한 대로 국민을 개, 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했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발호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하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들의 그 힘의 원천, 이들이 이렇게 발호하게 된 그 근원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1월 29일 13명에 대한 공소 제기가 된 이후에 오늘 현재 딱 2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0쪽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 언급되고 있고, 결국은 이 울산 부정선거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이 공소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교롭게도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창궐 해가지고 국민의 근심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마스크를 끼고 여기저기 현장에 나타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4.15 총선거고, 4.15 총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 그 귀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국민들이 관심이 쏠려 있는 이런 시기에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공소장에 적혀져 있는
결국 그가 거기에 관여했고 그 정점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결국 자백하는 꼴입니다. 만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내 휘하에 비서실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는 사전 사후 진행 과정을 일체 모른다. 하늘을 우러러 내가 맹세할 수 있다. 그런 심정이라고 한다면 벌써 국민 앞에 나서서 그 결백을 주장했을 것인데 이주일 동안 침묵 지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황우나 한병도 송병기 장환석으로 하여금 검찰을 공격하고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고 그래야 민주당 수뇌부는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서 대부분 공천할 태세에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네 사람이 공천 신청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이건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없는 상황이 오늘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로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결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어떤 시대에도 군사정권 시대에 반민주적 정권 시대에도 재판을 앞둔 피고인을 공천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이 정권 아래서 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작태가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민정수석 비서관실 휘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그 아들의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인턴했다라고 하는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발부한 것과 관련해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역대 청와대 비서들 중에 기소가 되고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도 이 최강욱 비서관이 처음입니다. 더더구나 그가 맡고 있는 업무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공직기관에 관한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100만 공무원의 공직기강에 관한 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0만 공무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고 이 100만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까지 그 자리를 버젓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황운하 등 4사람 그리고 최강 공직기강 비서관 이 5명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7월 초에 발족될 공수처가 그게 발족되면 윤석열 휘하의 검찰이 자신들에게 씌워진 죄명으로 기소된 이 일련의 기소가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검찰총장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 사건 수사와 기소한 검사들, 최강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한 검사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공수처가 수사해서 이들을 기소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기소당한 이 원천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작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들이 지금 고개를 꽂혀들고 국민 앞에 당당히 국회의원을 하겠다.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를 그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들이 벌리고 있는 이 행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가히 무법천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말끝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 아래서 이런 포강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4월 15일 총선거에서 선거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이 그릇된 행동을 징치하는 방법은 압도적으로 야권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점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표를 모아줘 가지고 이들을 정신을 들게 하고 공수처 설치도 포기하게끔 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태의 진행을 면밀히 살펴서 일대 국민적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